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와 세테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재테크를 하고 세테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증여 계약을 했는데 그 증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 청구권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그러한 소장을 작성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해라 뜻이 뭔가요? 사해. 사해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해 행위죄도 있습니다. 또 사회행위 취소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행위를 했는데 누가 한 거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러한 손해 끼친 것을 취소해라. 사회행위 취소권에 대한 소장 작성하는 걸 좀 학습할 텐데요. 먼저 이 사회행위 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돈의 가치로 사람 등급을 정하는 세상이 분명 상식은 아닙니다. 돈의 존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돈 때문에 명예를 잃은 사람도 있지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고 타락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사회행위 취소권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갑이라는 친구와 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금 사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소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은 중학교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의 남편이 말이죠. 갑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은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을 친구는 이제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갑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올 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는 안 받고 그냥 원금만 받겠다 이렇게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미루는 거예요. 변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 갚아라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서 당연히 승소 판결 받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을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집행력 있는 법원으로부터,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죠. 바로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 바로 뭐냐? 집행권원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을은 뭐 할 수 있느냐? 갑의 부동산에다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갑의 부동산에 이런 게 들어가죠. 갑부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취입등기라고 올라가게 되면은 갑은 꼼짝 말합니다. 처분할 수가 없어요. 경매로밖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아들 앞으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증여해가지고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넘긴 건 왜 그럴까요? 예. 지금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는 채권자 을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지금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을은 집행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갑이 해함을 알고 해함을 알았지요. 갑 채무자는 을 채권자에게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를 했느냐? 아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바로 이거는 사회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회행위가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을은 갑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소유권을 말소등기해라. 말소등기를 이행해서 결과적으로 갑 앞으로 원상복귀해라 하고 이때 을 채권자는 원고가 돼가지고 피고를 누구로? 피고를 아들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권 청구서를 아들에게 소장을 작성한 겁니다. 아들에게. 예, 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아들 앞으로 소유권 넘어온 것을 말소등기해라. 즉 증여계약 취소지요. 증여계약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서 원상회복으로 다시 소유권을 넘겨라. 바로 이것이 사회행위 취소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은 누가 작성할까요? 채권자가 사회행위 취소 청구권 소제기는 원고인 채권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피고는 누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 외는 소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등 청구에 손대어 증여계약을 취소해라 하는 겁니다. 증여계약한 걸 취소해라. 자, 소장입니다. 원고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핸드폰 쓰면 되겠고요. 팩스번호 있으면 팩스와 전자메일 주소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쓰시면 되겠고요. 피고입니다. 피고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팩스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사회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여러분 민사소송법상 모든 소장은 청구 취지가 있고요.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소장은 그렇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가 됐던 모든 소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모든 소장은 청구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 취지, 원인,
원인을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자, 청구 취지입니다. 1. 피고는 아들입니다. 피고와 소외라고 하는 것은 친구, 중학교 동창입니다. 누구누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몇 월 며칠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때 갑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증여 계약을 취소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피고는 소외 누구누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 고향 등기소, 날짜, 접수, 제 메토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청구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청구 원인입니다. 1. 원고는 채권자지요. 소외, 아무개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소외 누구누구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몇 월 며칠 소외 누구누구에게 금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외 아무개는 위 돈의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부득이 소외 누구누구를 친구를 상대로 해서, 즉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 2021 가단입니다. 가단. 사건 번호가 나오겠죠. 메토 대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 2021년 몇 월 며칠 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갑 제1호증 소장 그리고 갑 제2호증 집행력 있는 판결문, 이거는 이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한편 소외 누구누구는 이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0몇 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3호 중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3. 채무자인 소외 누구누구의 이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 행위로 사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사회 행위인 피고와 소외 누구누구와의 이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사회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아들이죠. 지금 아들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갑이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겼는데 그 소유권 넘긴 것을 말소해라. 말소를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해서 원상회복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을은 채권자의 부동산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명 방법입니다. 1. 갑 제1호증은 소장. 1. 갑 제2호증은 집행력 있는 판결문입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 또 1. 갑 제3호증은 부동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등기부에 갑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 앞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해서
넘어간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갑 제4호쯤은 토지대장 등본, 갑 제5호쯤 건축물 대장 등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는 1. 위 증명 방법 5가지가 있었죠. 소장,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그리고 소장 부본 복사하면 되죠. 한 통. 그리고 당연히 송달서를 납부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송달료 납부서 한 통, 그리고 날짜 쓰시고 이 원고 누구누구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도장 찍으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 아니면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 법원 밑에 지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법원 어느 지원 이렇게 해서 기중해가지고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별지 목록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부동산 표시 목록을 작성하는데, 자, 한 동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일동이라는 게 뭡니까? 집합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일동의 건물의 표시, 뭐 주소가 그 아파트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겠죠. 무슨 아파트, 제 몇 동, 도로명 주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전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의 번호는 6-1, 그리고 103호는 아파트 6동의 1층에 103호라는 뜻입니다. 이게 건물의 번호가 되겠고요. 구조는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면적은 1층 103호에 75.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대지권 표시를 적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주소 들어가고 대가 그 아파트 전체 대가 4003 제곱미터인데 대지권의 종류는 이 토지의 소유권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4300제곱미터분의 내 몫은 36.1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끝.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표시 목록은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표제부에 나옵니다. 표제부. 여러분,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는 표제부가 있고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표제부가 되겠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갑구가 되겠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을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 을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별지로 표시 목록입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은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 표제부를 보고 이 내용을 작성해서 이렇게 법원에다가 소장을 작성하면, 사실은 이런 소장은 뭐 변호사들이 많이 작성하는데 이제는 나홀로 소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완전 지금 사회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을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뻔히 지금 알면서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바로 사회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행위 취소권, 청구권 소재기입니다. 즉 증여계약한 거를 취소시켜라, 말소시켜라, 그리고 원상복귀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장 작성하는 것을 학습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